알아봤고요.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또 이슈로 전해지고 있는지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이슈들이 많이 전달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오늘 준틴스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을 주시하는 가운데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조기 마감했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은 전장 대비 2.7%달러에 졌고 브렌트유는 2.8% 오르며 79달러에 가까운 수치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강화를 명령한 데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개입을 확대할지 경계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유가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이후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유럽 증시를 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1.1% 하락한 23,0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프랑스 카크 지수는 1.3% 밀린 7,553포인트를 그리고 영국의 푸시 지수는 0.6% 하락한 8,79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범유럽 지수로 불리는 유로스톡스 600은 0.8% 하락하며 535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결정과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최근 3거래일간 유럽 증시 역시 좀 눌려있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의 상황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특징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유럽 증시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그리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여행과 레저 관련 종목들이 2.4%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유가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 섹터는 0.7% 상승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시면 유로스톡스 600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스토라 엔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가공이나 이 제지 등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00만 헥타르 규모의 산림 자산을 전략적인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가가 14%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매각이나 스핀오프 기대감을 크게 무게를 뒀습니다. 리크루팅 기업이었던 헤이즈는 유로스톡스 600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이 57%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업종 전반을 눌렀습니다. 랜드스타드나 로브터 월터스, 아데코 같은 비슷한 리크루팅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일제히 4% 이상 후퇴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도 최근에 인공지능이 화두입니다. 프랑스의 콜센터 기업 텔레퍼포먼스는 전일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향후 중기적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익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가져왔고 오늘 주가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FOMC에 이어서 어제 영국의 영란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좋은 건가? 구체적인 수치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유럽에서 세계은행에서 관련된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FOMC 결과에 이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영국은행, 스위스은행 그리고 노르웨이 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봤던 것은 바로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인데요. 영란은행은 이번에 금리를 4.25%로 동결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지난해 8월 첫 금리를 인하한 뒤 올해 5월 초까지 기준금리를 무려 4번이나 인하하고 2차례 유지를 결정했는데요. 올해 8월부터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이번에 유지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총 9명의 통화정책위원 가운데 6명은 동결에 그리고 3명은 0.25%포인트 하락에 표를 던졌는데요.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인 결정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동결 7명과 인하 2명을 예상했지만 국내 경기 둔화 지표를 주목했다는 금융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5월에 영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를 기록했고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였던 2%는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영란은행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태고 중동 충돌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예측 불가능성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금리는 점차 하락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영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약화 징후가 있어 이런 징후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이번 위원회를 앞두고 지정학적인 급변 상황이 있었다며 고조된 예측 불가능성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제에 대한 위험 평가를 계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란은행의 다음 통화정책회의는 오는 8월 7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위스은행과 노르웨이 은행 보실 텐데요. 이 두 은행 모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스위스은행은 0%까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6번째 연속으로 인하했는데요. 만약에 한 번만 더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금리에 접어들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를 재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면서도 이와 관련돼서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겠다는 멘트를 덧붙였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스위스 은행의 이번 인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질서 교란이 스위스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기존 4.5%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서 4.25%까지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금리 결정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요새 중동발 리스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도 다양한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최근 뉴스들을 조금 더 팔로우 해드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이란에 대한 직접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백악관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가능성에 근거해 앞으로 2주 안에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BBC에서는 대화의 창이 열린 셈이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같은 요소들이 지금 상품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중에도 꾸준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요소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5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